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와 안티에이징 멘토 닥터CL입니다. 오늘은 3대 영양소 중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다이어트를 할 때 단백질 섭취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따라서 활동 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나 에너지 저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1차 목적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을 건축물에 비유한다면 네. 단백질은 건축물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네네. 물론 탄수화물이나 지방 섭취가 부족하면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먹을 것이나 땔감이 없어서 자기 집을 부셔서 땔감으로 쓰는 것과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나중에 쓰이는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사람이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는 3대 영양소 중에서 어떤 것을 주로 먹어야 하나요? 물론 탄수화물과 지방이 주된 에너지 저장원이죠. 그런데 다이어트를 할 때나 운동을 할 때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운동을 할 때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는 것은 근육의 원료인 단백질을 많이 보충해서 근육을 성장시키게 만들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운동만 하고 단백질 보충이 부실하면 근육이 잘 크지 않습니다. 네. 건물을 지을 때 재료가 별로 없으면 건물을 올리기 힘든 것과 비슷한 원리죠. 네네. 다이어트 할 때는 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하나요? 요즘에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줄이는 대신에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단백질이나 지방으로 보충을 하자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포만감이 3대 영양소 중에서 가장 크죠. 그래서 포만감이 적은 탄수화물보다 다이어트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은 안 하는데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근육이 크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건축 현장에 재료만 잔뜩 쌓아놓는다고 건물이 저절로 지어지는 게 아니듯이 네. 단백질만 많이 보충한다고 근육이 저절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육은 근력 운동을 통해서 단백질 필요량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성장을 하죠. 네. 운동은 안 하고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그 단백질도 역시 지방으로 저장될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백질을 너무 과잉 섭취해도 문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남는 단백질 처리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중화시킬 때 뼈 속에 칼슘이 사용되기 때문에 골 밀도가 떨어질 수 있고 또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단백질은 한정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권장량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하루에 어느 정도의 단백질을 먹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체중 1kg당 0.8에서 1.0g 정도가 권장량입니다. 네. 하지만 운동을 많이 할수록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체중 1kg당 2g 정도까지 섭취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어떤 단백질이 질이 좋은 단백질인가요? 질이 좋은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으면서 독성이나 소화 방해 물질이 없는 단백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이 질이 좋습니다. 육류의 살코기나 생선, 달걀 등의 단백질이 질이 좋고요. 식물성 단백질의 질은 동물성보다는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쌀, 대두, 검은콩, 완두, 강낭콩 등의 단백질이 비교적 질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식품별 단백질 함량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류나 생선의 살코기에는 100g당 20에서 24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7g 정도 단백질이 네. 들어있고요. 우유 200ml 한 팩에는 네. 7g 정도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우유 한번 볼까요? 네. 네. 우유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자주 먹는 락토프리 우유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00ml당 단백질이 3g이네요. 그렇죠. 네, 3g. 그러면은 200ml라고 했을 때 네. 6g이 들어있는 6g. 거죠. 네네. 보통 일반적으로 우유 한 팩, 네. 200ml에 단백질이 6g에서 7g 정도 6g에서 들어있죠. 7g, 네네, 그 정도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밥 한 공기 보통 300g 정도 되는데 여기에도 7에서 9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네. 쌀이나 밀과 같은 곡류에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단백질이나 지방도 있어서 인류가 곡류만으로도 생존이 가능했던 거죠. 네. 단백질은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 적게 먹으면 생존이 위협받게 됩니다. 네. 단백질이 주된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인체 프레이밍, 근육을 유지하고 온갖 생명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 호르몬이나 항체 등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군요. 채식주의자들은 그러면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채식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콩과 곡류 등으로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두는 식물 단백질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다만 콩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 소화장애나 호르몬 교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먹어야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제가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네. 저도 운동하고 나면은 이거를 한 스푼을 우유에다 꼭 타서 한 잔씩 먹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단백질 보충제 이런 거를 많이 드십니다. 맞습니다. 단백질 보충제의 종류는 크게 우유의 성분인 유단백, 달걀의 성분인 난단백, 콩의 성분인 대두단백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단백질이 보충제로 가장 많이 쓰이나요? 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유단백입니다. 우유에서 지방을 추출하고 남은 탈지유에서 유당까지 제거해서 단백질만 남기면 그중 80%는 카제인이고 20%가 유청 단백질입니다. 보통 단백질 보충제로 많이 쓰이는 것은 유청 단백질 중에서도 농축 유청 단백질입니다. 저도 운동 후에 한 스푼씩 우유에 타서 먹고 있습니다. 한 스푼의 단백질이 30g 정도 되는데 우유의 단백질까지 합치면 약 40g의 단백질을 보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육 벌크업을 위해서는 탄수화물도 같이 먹어줘야 인슐린이 분비되어 단백질을 근육 세포 내로 더 잘 넣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단백질 보충제는 운동 후에 먹는 것으로 제한하고 평소에는 각종 식품에 함유된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단백질에 대한 개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해두시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다이어트 안티에이징 정보를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좀 봐주시고요. 여기 보시고 나서 이쪽도 봐주세요. 이쪽 여기도 봐주세요. 여긴 없나요?